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무려 60여 년이나 일기를 기록해 오신 할아버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제와 8.15 해방 그리고 6.25 등 격동기의 세대를 살아오신 이 할아버님의 일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 주인공이신 김호경 선생님부터 우선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부끄럽습니다. 한 일이 없는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좋은 일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 오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할아버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리시 임상동 있습니다. 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이 거기입니다. 네, 그러면 몇 대째나 거기 사십니까? 5대째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할아버님 댁 말고도 더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동네에? 예,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러면 할아버님까지가 5대째입니까? 아니면 할아버님의 자녀분들 또 손자 제 손자까지 하면은 7대가 한간에서 사는 편이죠. 그렇게 되겠죠. 예, 객지로 모두 나가 있지만은 네. 거가 중심지가 돼서요. 올해 연세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74살입니다. 정정하십니다. 예. 일기는 몇 살 적부터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14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가 1900 몇 년이 됩니까? 1930년이죠. 어. 우리 90년이니까 61년 채 지금 쓰고 있죠. 예. 근데 일기장은 모두 몇 권이나 됩니까? 63권이에요. 아이고. 2권이 많은 것은 네. 첫 번에 있을 때에는 1년치가 한 권씩 안 되고 네. 2권이 1년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일기를 60년을 쓰셨군요. 예. 그동안에 써오신 일기를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분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근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몇 종류로 분류를 하십니까? 예, 첫째 국내의 정세, 아. 예. 둘째는 지방 사회 주의, 네. 주의죠. 네. 셋째 가서는 가정사, 네. 넷째 가서 나의 일신상, 네. 다섯째 가서 물가, 경제, 기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예,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쓰실 때 매일같이 쓰시는 일기를 그렇게 분류를 해서 쓰십니까? 아니에요. 5가지로? 그렇진 그렇게 않죠. 못하지요. 네. 그날 생긴 대로를 쓰고 예. 나중에 1년 후에 가서 전부 역을 따로따로 해서 분류를 하지요. 아하. 근데 분류를 어떤 해서. 동기로 일기를 쓰시게 되셨습니까? 제 선친께서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10년간을 쓰셨어요. 농촌에 계시면서. 예. 그러다가 가족들이 전부 중병에 걸려서요. 예. 예, 선친도 중병에 걸리시고 지우들 다 병에 걸렸어요. 그때 전염병이 있어서요. 예. 그러자 제 동생 4살 먹은 동생을 하나 잃었어요. 하하. 그 후에 중지하시고 네. 중지하시고서 몇 해 후에 지가 보통학교 졸업하던 해 예. 4월 1일부터 네가 내가 쓰던 일기를 10년 동안 쓰다가 중지하고 보니까 대단히 후회가 나더라. 네. 계속해서 네가 좀 써라. 예. 지금부터는 하루도 그치지 말고선 써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서 예.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제일 처음에 60년 전에 쓰신 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제일 첫 번에 이것인데요. 그것입니까? 네. 네. 그래서 선친께서 하루 이틀 사흘까지를 써주셨구만요. 아. 써주시고 그렇군요. 이렇게 쓰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네. 4일 날부터 4월 4일 날부터 지가 썼구만요. 네. 근데 붓으로 쓰셨군요. 네, 붓글씨를 공부하기 겸 아하. 붓글씨를 배우기 겸해서 붓으로 썼습니다. 예. 그 제일 첫 번 쓰신 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뭘 기록하셨습니까? 예, 할아버님께서 제일 예. 먼저 쓰신 것이요. 예, 저 부친께서 저를 불러서 가르쳐대요. 네. 매일 한 일을 책에다가 쓰는 것이 일기인데 네. 일기는 인생에 필요한 일이다. 네. 그 이익이 3가지가 있는데 네. 지나간 일, 한 일을 다시 살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익이고 네. 두 차는 연습 기사지문이
글 공부도 된다 쓰고 하면은요. 네. 그것이 두 채 이익이고 또 세 채는 남에게 못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남에게 못할 말을 또 쓰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네. 자연 몸과 마음을 수양을 하고 조심하게 된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네. 이런 유익한 것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하시면서 네. 그래서 저는 참 크게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만들어서 얘기를. 할아버님이 제일 처음 쓰신 일기는 그거는 나흘째부터 쓰셨다는데 네. 그 책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일기책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일 갑신 금요 청천 네. 점호주 병환이 여상하사 지금 말로 하야겠네요. 네. 할머니 병환이 여전하셔가지고 네. 이리에 가서 배와 내 동생의 교과서를 사가지고 네. 오다 이상년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고다. 그렇게 해서구만요. 예, 그러시구만요. 네. 그것을 전부 붓으로 그렇게 쓰셨습니까? 붓으로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쓰다가 2년 동안은 붓으로만 쓰셨습니까? 2년 예. 동안 이거 3권 됐는데요. 네. 3권을 붓으로 쓰다가 제가 서점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때부터는 예, 예. 붓으로 쓸 수가 없었죠. 예.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국민학교입니다. 보통학교를 네. 졸업하신 후에 그해 4월 1일부터 중학으로 진학을 안 하시고 못하고, 네. 네. 저 서점에 취직을 하셨단 네. 말이죠. 이 네. 은사가 소개를 해줘서 네. 책은 많이 보셨겠네요. 많이 봤죠. 예.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일기를 쓰셨을 것 아닙니까? 예, 계속 썼습니다. 그러면 선친께서 하신 말씀이 하루도 그치지 말라는 걸 나 지금 후회가 나더라. 네. 그래서 또 그치면 후회가 날 것 같아서 네. 그치지 못했어요. 예. 그것이 10년, 20년 되고 보니까 또 습관이 되고 예. 지금에 와서는 습관보담도 안 쓰면 껄쩍지근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습니까? 17살 때 했습니다. 예, 예. 물론 그 결혼하신 일도 기록이 다 되셨겠죠. 기록되었구만요. 제가 지금 보니까 되었구만요. 대사니까요. 근데 그 결혼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기에 기록하셨는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어제 보고 웃었습니다. 네. 한번 저희들도 좀 같이 그날 17살 때인데 소가 8년이니까 네. 32년이죠. 아니 32년. 1932년이요. 네. 10월 31일 음력으로 9월 열사흘 네. 경호일 네. 청천. 네. 청천하면 이제 하늘이 맑다. 네. 날씨가 좋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그런 네. 오전 10시경 네. 처가에 가서 네. 대례를 마치고 네. 놀았다. 네. 저녁에는 네. 예, 뭘 하시고 노셨습니까 그날? 글쎄요 그렇게 썼구만요 어릴 때니까. 네. 저녁에는 네. 같이 처가에서 잤다. 네. 갈 때에 하인들이 네. 담배를 사달라고 해서 네. 35원어치를 사주었다. 아유 그때 돈 35원이면 대단히 아니 많이 35전이에요. 35. 네, 35전이겠죠. 네. 네. 대례는 4시, 10시죠. 네. 4시. 그리고 또 다음 끝허리 가서 네. 오늘은 나의 결혼 기념일이다. 네. 오늘 하루는 일생 잊어버릴 수 없다. 네. 근데 그 처갓집에서 처가에서 그 사모님과 하루 주무셨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글쎄요, 그 주무신 다음에 쓰신 건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은 뭐라고 다음 날 쓰셨습니까? 11월 1일 네. 음력 9월 열나흔 날 네. 신미 하나를 맞고 네. 이제 저 처가에서 하루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있었던 일을 쓰신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아버님께 이원과 네. 여동생에게 4전을 주었다. 네. 어머님께 15전을 드렸다. 네. 오전 10시경 같이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신행 왔다는 그 말입니까? 같이라는 것은 사모님과 같이. 예. 네. 네. 손님이 촤일 가득했다. 네. 팔봉의 선생님들도 왔다. 흠흠. 안강 선생도 왔다. 네. 그렇구만요. 네. 다음 날 재앙 가고 와서 네. 닷새 만에 또 직장으로 나갔죠. 네. 그 그러니까 그야말로 결혼하고서도 몇 달 동안 근 1년을 얼굴을 몰랐어요.
얼굴을 못 보셨어요? 못 본 것이 아니라 네. 보기는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자꾸 생각은 나는 이렇게 생겼던가 저렇게 생겼. 보면 알겠는데요. 네. 결혼하시고 네. 그리고 신혼을 지나시고 직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실 수가 없었군요. 따로 한 떨어져 달 만에 계시니까. 한 번씩 왔다가 가고. 예. 예, 그럴 정도 하니까 예. 조금 알기는 알지만은 근데 얼굴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기는 나는데 네. 잘 몰랐죠. 하하. 그 지금 그 정도였습니다. 얘기를 사모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같이. 네. 그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때 사모님 얼굴이 확실히 이 생각이 나시던가요? 대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알겠더만요. 네. 그러면 밤에만 와서 주무시고 예, 저녁 때 가셨습니까? 왔다가 가니까 깜깜하니까 얼굴을 잘 못 예. 보셨습니까? 네. 그 사모님은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시던가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직장 때문에 떨어져 계셨습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기는 만났지요. 네. 그러나 한 6년간 그렇게 떨어져 살고 그 후에도 한 1년 있다가 또 만주회로 들어가서 또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은 그때에서 왔다 갔죠. 예. 그럼 슬아의 자녀분은 아들 셋, 딸 셋, 6남매 있습니다. 제일 첫 그 자녀는 언제 결혼하시고 얼마에? 23살 때 낳았죠. 아, 6년 되시고 나서. 그랬죠. 네. 그래서 안 씻고가 그래요. 예. 20살 안에는 절대 안 낳겠다고. 어릴 적에도 그런 말을 하대요. 예. 그때 저 사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동갑이었어요. 아, 동갑이시고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그 서점에서 그만두시고 나서는 6년 동안 계셨습니까? 그 서점에. 예. 그리고 거기서 그만두시고 나서는 만주로 가셨습니까? 1년 쉬었다가 갔죠. 만주로요. 네. 어허. 큰아들 난튼에 겨울에 갔죠. 네. 12월 말경에 네. 갔죠. 만주에 가시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해 그 23살 때인데 지원병 제도가 있었어요. 일제에. 네. 모두 거기 피하기 위해서 교포들이 팍 많이 만주로 갔어요. 네. 그 생활도 여기서 곤란하고 음흠. 교포들이 많이 갔고 네. 고향 촌에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거지반 다 일본이나 만주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강제로 징용도 가고 네. 또 여기 살 수 없어서 그 이주도 하고 네, 그렇죠. 또 여기서 저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항일운동 하시던 분들이 망명도 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만주였던 그 중국 땅에 우리 동포들이 많은가 봐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만주에서 사실 때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만주에서 가서 서점회로 들어갔죠. 아하. 큰 서점에 점원이 한 30명 되는 예. 회사였었는데 네. 거기 좀 친구분 소개로 해서 들어갔죠. 네. 예. 이리에서 6년간 서점에 있었던 경험도 있고 하다고 해서 소개를 해서 네. 되었습니다. 그 만주에는 몇 년 있으셨습니까? 4년 뒤에 다섯 여섯 일곱 4년 정도 있어. 네. 그 4년 동안 계시면서도 역시 일기를 쓰셨을 텐데 예. 그 당시 그 만주에서 쓰신 일기 가운데 지금 뭐 저희들이 좀 그 내용을 알아 좋은 것이 없을까요? 글쎄 무엇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건 만주 것입니까? 거기 있을 때인데 네. 뭐 계속 쓰기는 아버님께서 편지가 왔는데 근본에 네. 모범 가정상으로 해서 네. 도지사에서 표창을 받았다. 네. 아버님께서요? 예. 금 50원 중에 네. 채권으로 25원, 네. 현금으로 25원 네. 받았다고 하시다. 아. 아버님께서 모범 가정상을 받으셨군요. 예, 도지사한테 모범 가정상. 아하. 예. 선친께서는 상을 여러 번 타셨어요. 네. 예, 그 문제 갱생농가 음흠. 상을 타셨고 네. 또 불악 진흥회장 상을 타셨고 음흠. 또 한 10여 년 전에 저까지 다복상을 한번 타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존에 계십니까?
77년에 돌아가셨어요. 1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머님은 장수하셨나 봐요. 81에 돌아가셨죠. 아, 그러시군요. 예. 저보다는 20년 후계신데. 아, 예, 예, 예. 그럼 만주에서 그러면 4년 동안 서점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 후로는 뭘 하셨습니까? 거기서 해방 전전해 1943년 9월에 제 은사가 농민도장장으로 갔어요. 네. 보통했기 때 은사가요. 네. 농민도장장으로 가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네. 너도 청춘에 혼자 있기도 그렇고 네. 저 만주에 혼자 갔습니다. 네. 있기도 그렇고 내가 여기 농민도장장으로 왔으니 너도 같이 있자 해서 오라고 해서 바로 발령 받아가지고 네. 들어갔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입니까? 예, 저 동네 바로 옆에요. 예, 예. 전라북도 종축장 농민도장이 저 동네 바로 옆에 월성동에 네. 있습니다. 예. 그 농민도장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일정 때인데 이 농민 중견 농민이죠. 네. 모범 청년들을 데려다가 농사 짓는 법을 과학적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아하. 그때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는 예, 곳이군요. 그렇죠. 아하, 예, 예. 예, 그런 예. 거기서 그 서점에서 일하시던 분이 거기 오셔서 뭐 농사 일을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지만 네. 경리만 봤습니다. 아, 예, 사물을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경리 보시고. 예, 지방 서기라고 해서 예. 격리 관계에서 예. 봤습니다. 그 해방을 거기서 맞이하셨습니까? 해방을 그해 1년 동안 농업창구라는 게 저 미국 창구 주식회사 예, 예, 예. 거기 갔다가 바로 해방돼서 예. 창구가 해산돼 버렸어요. 예. 그 회사가 해산돼 버리고 예. 바로 그 뒤에 전라북도 종축장 예. 같은 도에서 예. 도 사업장이니까 예. 그리 갔지요. 그 해방이라는 커다란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그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때가 소화 20년인데요. 그때는 네. 뭐 일본 것이로밖에 네, 없었어요. 네, 네. 의류년 일기, 네. 권 18.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소화 20년 중 일기 네. 이런 것이고. 근데 이거 해방되던 날이 해방이라 크게 써놨구만요. 아하. 네. 그리고 일본은 네. 연합군에 대하여 네. 14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네.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네. 공동선언, 네. 포스담 선언, 카이로 회담을 할 수 없이 수락한 것이다. 네. 이 공동선언에 의하여 네. 조선은 완전히 독립하게 된 것이다. 네.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압정하에서 영토와 이권을 착취당한 네. 그 노예에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다. 네. 민족은 해방되었다. 네. 삼천리강사는 3천만 우리 동포의 손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것이다. 지금까지 통제되었던 언론, 출판, 결사, 종교의 4대 자유도 우리에게 왔다. 네. 진화사변 이후에 관공서에서는 조선어까지 못 쓰게 하고 중등학교와 국민학교에서는 교과서까지 조선어를 없애버렸던 것이다. 네. 숭고한 우리의 글, 한글과 우리의 언어는 그대로 나간다면 없어지고야 말 것이다. 네. 현재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한 아동들은 네. 한글은 전혀 모르고 네. 언어까지도 우리말을 못하니 어찌 네. 한심하지 않하였으랴. 네. 그러나 반말년의 존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네. 다시 시기가 왔다. 네. 서광이 비쳤다. 네. 우리말과 글도 살아났다. 예. 금일부터 우리말의 방송이 만하여지고 언론도 자유다. 밤 7시 반의 방송에 안재홍 씨의 조선 독립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우리의 애국가와 아리랑, 도라지 타령, 닐리리아 등의 노래도 있었다. 하하. 오래 듣지 못한 그것이다. 네. 나는 방송을 듣자마자 기쁨에 넘치어 즉시 본가에 뛰어가 동민과 기쁨을 같이 하고 다시 황등리 숙사까지 왔다. 수년간 일기를 일본어로 써 왔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글로 쓰겠다. 네. 각 학교는 임시 휴학. 네. 뭐 그다음 포스담 선언과 카이로 회담의 내용도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다가 이제야 발표되었다. 더 읽을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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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까 김호경 선생님께서 저희 이 프로에 나오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싶습니다. 네. 천만의 마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떤 기록된 신문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망명 생활하시다가 귀국하신 독립투사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상세하게 해방의 감격을 적으셨군요. 네. 그러면 해방 전까지는 일본 말로 일기를 쓰셨습니까? 해방 전에 보니까 5년 동안을 그렇게 썼구만요. 예. 그때는 한글은 전혀 안 쓰시고 일본 말만 쓰셨습니까? 예, 그 먼저는 한글로 썼는데요. 한문 섞어서 한글로 썼는데 네.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5년 동안을 일본 말로만 썼구만요. 네. 그건 그때 당시에 전부 주위 환경이 일본어만 썼고 네. 또 일본 또 직장이 있으신데 예, 일기 누가 보면은 나중에 봐서 그것도 우리 말로 썼다 그러면 그것도 또 큰 말썽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그런 점도 예, 있고 예. 예. 네, 또 그러시군요. 무슨 시국 관계니 뭐 사상 관계를 쓰지도 못했어요. 네. 거기서 가지고 올 때 세관에서 또 이걸 일기장이 전부 일기 쓴 것을 봐요. 허허.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서 아무 시국에 관한 건 쓰지를 못했죠. 예. 뭐 일본이 승리했다, 어디에 승리했다는 거 신문에 나고 보고 했는데 일체 빼버리겠구만요. 네. 그러셨군요. 정부 수립할 때 쓰신 일기도 있으시겠지요? 이제 그 당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글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48년 네. 그때는 해방 후에는 관공서에서 전부 단기로 쓰라고 했어요. 네. 단군 기원으로. 예. 그 단군 기원 4281년인데요. 네. 그때는 이 일기장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예, 해방 예. 되든 해도 그랬고 예. 그 전에는 이런 거 있었는데 모든 물자가 다 네. 귀에서 그래서 어디 뭐 일정 때 이 교과서 네. 이게 붓글씨 교과서고 네. 뭐 그림 교과서도 있고 뭐 그런 네. 것을 꿰어가지고 한쪽만 썼죠. 아하, 양쪽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대한민국 정부 도표가 여기 있구만요. 하하. 그리고 8월 15일 잠깐만 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도표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좀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대한민국 정부 도표. 네. 대통령 조금만 이제 화면에 좀 보여드리게요. 네. 그 좀 대통령의 이승만, 네. 부통령이 이시영, 네. 거기서 국무원 네. 있고 네. 국무총리 이범석, 네. 법원의 대법원장 김병로, 네. 유엔 총회 대표 네. 장면, 네. 장기영, 네. 김환란, 네. 또 이 짝에 와서는 국회 네. 의장의 신익희, 예. 부의장의 김동원, 김학수. 네. 그 다음에 그 건국에 대해서는 어디에 일기가 있습니까? 8월 15일 음력 7월 10일 여기 예. 제4차 3주년 해방 기념일이다. 예. 아침에 방송 기념 축하식을 해방 기념 축하식을 거행하고 나니 네. 한편 기쁘고 한편 울분한 기분만 남을 뿐이다. 네. 그러나 통일정부는 아니나마 남조선에 우리의 정부 신정부가 탄생하여 금일 미 군정에서 정권 이양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요. 예. 금일 오전 11시 중앙청 대광장에서는 광고 성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을 거행한다. 회고하면 합병에서 독립까지 40년간 우리 민족은 외세의 포로가 되어 가진 포갑에 신음하여 오다가 연합국의 승리로 이 땅에서 일제를 물리치고 해방의 태양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미소 분점으로 인하여 38선이 생기며
강토 삼천리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어 한국의 전도는 또다시 험관에 봉착되었다. 네. 그러나 다행히 1947년 11월 14일 유엔 결의에 의하여 금일 15일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당당 열국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거부를 내드리게 되었다. 우리는 차후 과거보다도 몇 배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 직장에서 헌신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선생님. 역사의 마치 어떻게 얘기하면요, 그 기록된 어떤 역사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난이 왔습니다. 예. 6.25 때도 쓰셨습니까? 6.25 때도 썼습니다. 아, 6.25 나는 날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한번 보야겠습니다. 예. 그때도 역시 단기로 쓰셨습니까? 그때 단기로 썼습니다. 예. 네. 그 해가 1950년이요. 네. 6월 25일. 네. 음력 5월 11일. 네. 날씨는 맑고 네. 종축장도는 내일 전부 이왕을 피력할 예정으로 금일 견지했다. 나는 조조부터 두통과 병하여 전신이 아파 견디지 못하고 누웠었다. 저녁 그 뉴스에 의하면 북조선 인민군이 대규모로 38선을 월남하여 왔는 고로 대한민국군이 현재 격퇴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30여 개국에서 정정당당히 승인을 얻은 국가다. 북조선은 승인도 얻지 못한 괴뢰 정권이다. 어찌 침략자 김일성의 소위 인민군을 그대로 둘 수가 있을까? 우리 국군이여 용감하게 싸우라. 우리 후방에서는 생산 증강에 힘쓸 것이다. 네. 수리조합 간척지 노는 거짐 이황이 끝났다. 네. 푸른 들로 변했다. 네. 그 다음 예. 그 피난 가셨습니까? 6.25 때? 6.25 때 일사후퇴 때 우리가 피난을 가야 한다는 지방 유지들 인사들 조금 이름 있는 인사들은 피난 간다고 모두 버티면 쌌어요. 네. 저도 종축장 좌석으로 있었는데 장장하고 둘이 피난 가야겠다. 네. 그 사람들이 죽이고 도망간다더라.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런다더라 하고 있었는데 나무 눈치도 봐야 하고 섬에 간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예. 전부 메와서 물가도 비쌀 뿐 아니라 먹을 네. 것도 없고 네. 하니 간들 죽는다. 여기서 네. 같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음흠. 피난 가지 말자. 안 갔어요, 모두. 6.25 때는. 네, 1위에는 네. 비교적 평탄했어요. 네. 그 6.25 그 전쟁이 끝난 후에요. 끝난 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 후에 아이들 교육 관계로 해서 네. 종축장에서 지사 발령인데요. 네. 도지사가 군산시청 축전계로 가라고 군산시청 산업과로 예. 가라고 발령이 났어요. 예, 예. 군산으로 1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뭐 나의 식비도 안 돼요. 예. 월급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사표를 내고 네. 직장을 바뀌었죠. 네. 수리조합이라고 지금 예, 농지개량조합인데요. 예, 예. 그때 마침 큰애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이고 계속 6남매 중고등학교 모두 있어서 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네. 도시로 나가야겠고 네. 여기는 이리시는 이리시라도 변방이 촌해요. 네. 그래서 그때 직장을 바꾸는데 수리잡으로 가서 하고 이 집을 이리로 옮겨야겠는데요, 이사를. 네. 그때까지는 종축장 사택에서 살다가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니까 이 안식구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놀고 있을 수 없고 네. 내 월급만 가지고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겠는데 네. 이 전방을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낍니까?
별 생각 한 2달가량 그렇게 집을 찾고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종축장 사택에서 닭을 한 90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놈을 가지고 가서 양계를 하자. 네. 이리 가서 양계를 하면은 지금 가축이 전란시에 아무리도 없으니까 네. 괜찮을 것이다. 네. 또 하던 지금까지 하던 축산 계통이고 예, 예. 그래서 닭을 가지고 싣고 갔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병아리를 키고 해서 나중에 3,000수까지 아이고. 그 신문에는 12,000수를 키웠다고 그렇게 놨더만 그게 아니고 3,000수 병아리까지 오면 12,000수는 됐지. 양계 하실 적에 그 뭐 3,000수씩 그 닭이 늘어나고 그럴 때 쓰신 일기는 없으십니까? 계속 썼는데 네. 그때 그 병으로 죽어서 애로도 많았고 그런데 닭이요. 예, 아하.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돈벌이도 잘 되었고 네. 그 축산 전라북도 축산왕 상을 탔어요. 예. 농업 징산왕 네. 축산상이라고 네. 해서요. 네. 여기 신문에 이게 아, 신문도 또 다 보관하고 신문. 계시군요. 어떻게 일기장 소개가 들었네요. 네, 네, 닭 네, 12,000마리 김옥령이라고 해서요. 거기다 아하. 기르기는 사모님이 기르셨는데 신문에는 내 이름 썼고. 네. 네. 조금 불공평하네요. 네. 그래도 상을 도청해서요. 예, 전북일보입니다. 전북일보 1968년 1월 1일자입니다. 징산왕에서 축산부문. 네. 네. 여기에 닭 12,000수라 이렇게 했네요. 마치 한 가족처럼. 네. 축산상의 김호경 씨 이렇게 났네요. 예. 일기에는 뭐라고 쓰셨는지. 네. 5월 25일 전북일보사 주최로 네. 전북 농업상 네. 징산왕상 시상식이 전주 코리아 극장에서 있었다. 예, 예. 제3회인데 예. 내가 축산왕상을 탔다. 예. 그래서 협업농상도 있고 공업원료상도 있고 축산상은 김옥령 저고요. 기업농업상, 네. 수출작물상, 네. 잠업상, 네. 식량작물상 음흠. 이런 그날 일기에는 국회 부의장 장형순 씨를 비롯 이항희 전북도지사, 박용상 전북일보 사장, 김택준 전북일보사 논설위원, 설인수 전북도 교육감, 농협 전북도 지부 차장 등 네. 참석이에 오후 1시부터 있었고 네. 시상식이 끝난 후 문화방송국에서 좌담회의 중계방송이 있었다. 네. 부상은 동메달 하나, 네. 아이디얼 미신기 한 대, 하하. 광목 한 필이었다. 예. 명자가 마침 전주에 와서 같이 정희 집에 갔다. 예. 그날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그날은. 그렇죠? 글쎄요, 네. 네. 이 물가 시세도 굉장히 열심히 적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요? 제가 그것을 어릴 때 일기 쓸 때는 그런 네. 생각도 안 했는데요. 네. 비교적 성질이 꼼꼼한 모양이죠. 예, 예. 그래서 어릴 때 12살부터 쓸 때부터 가끔 그 물가를 써놨어요. 예.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매월 간간히 써놨어요. 예. 무엇은 얼마 같다. 아하. 주로 쌀은 뭐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써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다 떠들어볼 수가 없고 예. 제가 이거 나의 일생기라고 해서 나의 출생일부터 일생기라고 해서 출생일부터 죽는 날까지 쓰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일기와 또 일기장 다른 뒤에, 것입니까? 아니요. 네. 일기장 이것을 전부를 자손에게 주어봤던들 네. 다 읽을 수도 않을 것이고 사장 될 것이고 해서 네. 또 저도 늙어서 과거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발췌를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매년 발췌를 해서 그 끝털에다가 다 해놨어요. 네. 그것을 올봄 1월 1일 날부터서 인자서 손을 대기 시작해서 발췌를 한 것이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군요. 나의 일생기라고 해서 예, 나의 출생일부터 나의 일생기를 정리하면서라고 네. 서문을 쓰고 네. 이것은 한 살부터 9살 때까지 것은 저 선친 일기를 제가 발췌해놨어요. 아, 그러시군요. 내가 네. 나 죽기 전에 이거 태워버려야겠다. 네. 부끄러운 일기를 누가 둘 수도 없고 태워버려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날 밤 바로
저 발췌를 해놨죠. 하하. 그리고 저 쓰고 네. 9살부터 12살 때까지는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한테 들은 바, 네. 또 누가 언제 낳고 오니까 내 동생들 낳고 그동안에 한 것은 내가 알으니까 네. 그렇게 써놓고 간단히 써놓고 12살 때부터는 내 일기에서 발췌를 해서 네. 해나가는데 그 아버님이 쓰시던 일기는 가지고 계십니까? 태워버렸었어요. 아버님께서요? 아니, 태워버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발췌를 그게 정말 해놔버려요. 태우셨습니까? 예, 실제 예. 아버님이 그러면은 혼자 저 김 선생님은 저 많은 그 수십 권의 일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생각에 나 죽기 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네. 아 이거는 뭐 저 되실 테고 저 일기는 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자녀분들에게 예, 드립니까? 죽기 전에 태우기 위해서 이것을 발췌를 해놓고 해오야겠다 아하.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아이들 손자들이 보고 찰때 전부 읽어봐 공개가 됐어요. 네. 그동안에는 저 혼자 비밀이 있었는데 네. 전 공개가 되었는데 절대 없애지 말으세요. 네. 없애지 말고 보관해야지 가봅니다. 네. 없애지 말으세요 하고 예. 그래서 들려고 합니다. 네. 그럼요. 그 이제 과거 뭐 쓴 것을 보면 너무 네. 부끄럽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처음 일기를 쓰시는 해 쌀 한 가마에 얼마 했습니까? 일기 그거- 쓰던 해요. 예. 1930년에요. 그때 물가는 없으십니까? 물가를 기록한 것으로서는 제일 오래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한번 네. 여기서 못 찾겠습니다. 네. 발췌를 한 것을 한번 볼까요? 쌀은 안 졌고 네. 12살 때에는 쌀보리 한 섬에 12원, 네. 나락 한 섬에 7원, 네. 콩 한 섬에 7원 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서 16살 때 네. 16살 때도 물가 네. 계란 10개 18전, 네. 백로지 한 장, 백로지라는 게 이게 네, 시커먼 네, 종이죠. 네, 네. 한 장에 2전, 네. 우표가 3전, 네. 엽서가 1.5리 이런 것만 써 있고요. 아하. 저 돈은 지금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살기는 그때 가서 살았으면 좋겠군요. 예, 그랬으면 참 뭐 좋겠습니다. 12원 뭐 쌀 한 가마에 12원 뭐 네? 또 그 계란 다음에는 10개에 무슨 뭐 몇 전 이러니까 말이죠. 또 저 18살 네. 때 1934년에는 네. 물가가 안약 한 병에 20전, 네. 인조견 한 자에 16전, 네. 목세루 한 자가 18전, 네. 와이사스가 1원 50전 이런 것만 써놨네요. 네. 일기장 속에서 뺀 것이죠. 네. 요즘 같으면 1원 50전 가지고 단추 하나도 못 사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와이셔츠를 하나 샀군요. 다시 한 것이 해방되던 다음 해, 네. 다음 해 것을 한번 보겠어요. 네. 이건 일본 천황이 그때 황복할 때 국민들께다가 한 네. 네. 소고요. 물가가 왜 한없이 막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해방 직후에 예. 계속 그렇게 올라요. 네. 다음 해를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쌀 한 마리에 1원에 50원. 네? 쌀 한 마리요. 네. 예, 1946년이에요. 네. 1월 달 50원, 네. 2월 60원, 네. 3월에 120원, 네. 4월에 200원, 네. 5월에 250원, 네. 6월에 280원, 네. 7월에 330원, 네. 8월에 480원, 하하. 9월에 500원. 50원이 500원까지 9달 동안에 1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10월에 가서는 390원으로 내린 것은 핵격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월에 280원, 네. 12월에는 다시 또 올라서 350원 이렇게 되었군요. 여기 제 일기장 쌀값을 쓴 것 가지고요. 네.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해죠. 해방 네, 네. 다음에 저 선친께서 그 근방에다 핵교를 하나 세워야겠다고 해서 기성회장을 해서 핵교 일을 하신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여관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건립을 했어요. 해방 직후니까 무질서 한 때죠. 네. 집집마다 쌀 우리 집에서도 몇 가마니 내고 다른 사람 몇 말씩을 내서 핵교를 짓는데 며칠 날 누가 몇 말, 며칠 날 누가 몇 말 낸 것은 적혀 있는데 그날 또 무엇인가 돈으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여관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네. 그날 쌀값이 그렇게 갔네 안 갔네. 네.
그러면 김옥령이 일기장을 보면 안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5만 매일 올라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흘 만에도 적고 어제 적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뛰면은 또 적고 음흠. 열흘 만에도 적고 팍 많이 적어놨어요. 네. 그 여기는 월 평균으로 매월 한 번씩밖에 안 적었습니다. 네. 다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해결되었죠. 제 일기장 가지고서 해결됐죠. 네. 완전히 어떤 판례가 됐군요. 그렇죠.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물가에 그렇게 신경 쓰신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제가 그런데 격리 관계로 한평생을 꼬마친 그런 격리 관계를 주로 생활을 했어요. 네. 직장에서도 그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후일 가서 이것이 참고가 되겠다 해서 지금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물가 변동된 것을 보니까요. 그동안에 써오신 일기를 가끔 보셨습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가 네. 바쁘게 살고 그래서 두었다가 한 3년 전에 77년도부터 이걸 발췌를 해서 이걸 일생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죠. 훑어봤더니 그 일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다시 봄으로써. 그런 일도 들어 있지만은 한 가지 지금 좀 특히 기억나는 것은 해방 직후것은 그해 발췌를 해놨는데 네. 일정 때 그것을 안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77년도에 해방 전 것을 네. 발췌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서점이 만주 서점에서 있던 일본 친구 네. 주소가 나왔어요. 하하. 일본의 저 본고향의 주소.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그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 또는 어떻게 사는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또 청춘 시대에 보던 남자 친구도 있고 여자 친구도 있고 해서요. 네. 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 46년 만이니까 네. 주소도 변경되었을 텐데 낼까 말까 하다가 허시삼아서 한번 내봤죠. 네. 이게 내봐서 허시삼아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역시 주소가 변경되었어요. 네. 그래서 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에서 느닷없이 편지가 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참 눈물 날 지경이고 자기는 만주에서 당신들 덕택으로 해서 돈을 메운 돈 네. 그 수십억을 메었습니다. 어허. 그때 제가 지배인으로 있었어요. 네. 그때 부하 직원이 한 27, 8명 되고 네. 일본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20명, 네. 한국 사람이 나 밑에 셋, 네. 또 만주 사람이 중국 사람이 셋, 네. 그래서 27 있었어요. 네. 제가 그랬더니 지배인께서 참 오래간만 이렇게 그러니까 편지 받은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네. 딴 사람이 자기 행이 그 집에 살아가지고 네. 오사카로 대판으로 갔는데 자기 행이 돌려줘서 네. 그 사람께서 전화를 했는데 그 사장 되는 사람 네. 안티하고 여러 사람한테 김옥령 지배인이 한국에 건재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방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허.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연락이 있었나 보죠. 전화를 하고 예, 그랬다고. 예. 그 만나보셨습니까? 이제 그 후에 청첩장을 받고 한 번 오면은 네. 자기들끼리도 한 시내에 있으면서도 찾지 못했고 음흠. 또 주소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음흠. 지금에 와서 당신 덕분으로 서로 연락하고 보니까 주소를 많이 알았어요. 네. 자기를 또 찾지 못했는데 음흠. 그러고 보니 당신 덕분으로 찾았으니까 한번 추억의 회를 그 시바사키 서점 네. 추억의 회를 갖자. 네. 한번 오시오. 꼭 네. 오시오. 네. 그 사장이 그 전에 77년 이게 그 내가 편지한 네. 후에지요. 77년 10월에 했었는데 그것이 77 희수잔치죠. 네. 그런데 내가 오면은 나 환영해오고 같이 하겠다. 네. 미뤄가지고 작년 5월 여기서 1일 날 도쿄로 해서 네. 동경으로 해서요. 네. 그리고 학고내로 해서 대판 가서 그 아까 편지 받은 사람 네. 그 사람 부부간하고 우리 부부간하고 해서 가고시마까지 가서 가고시마 사람들이에요. 그 주로 네. 가고시마 근방에 네. 많이 네.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추억의 회를 환영회를 받았습니다. 하하. 예. 예. 지금도 편지 연락은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 뒤에 편지를 안 없앴어요. 네. 또 예,
그냥 바로 없으기가 서운해서. 네. 그리고 거기 여자친구들이 벌써 할머니가 되고 70이 가까워요. 내가 74살인데 네. 나보다는 연하지만은 70까지는 다 되었는데 네. 지금 폐지 오는 거지. 자기 남편도 있고 손자 아들들이 있는데 또 연애 편지처럼 그리고 와요. 어떻게 그 청춘 시절에 그 같이 있던 네. 그런 아하. 기억으로 해서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자제분이 삼남 삼녀라고 그러셨는데, 예. 네, 오늘 그분 중에 장남이신 김석주 씨 그리고 막내 따님 되는 김인자 씨가 나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잠시 좀 만나 뵙겠습니다. 예. 김인자 씨가 먼저 좀 마이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김석주 씨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약사입니다. 아, 그러면 김인자 씨도 약사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교사. 아, 그러시군요. 네. 매일 일기를 쓰십니까? 저는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으로부터 혹시 일기를 매일 써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일기를 여러 번 썼었죠. 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중단이 되고 음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몇 년 썼다가 또 중단이 되고 이랬어요. 네. 김인자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새해만 되면은 꼭 일기장을 선물로 해주신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안 해주실 때는 언니 오빠들이 또 선물을 해주고, 그래서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네. 대학 시절까지는 계속 써왔는데요. 네. 그 뒤로는 간간히 밖에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아버님의 일기를 통해서 모르고 계셨던 것을 아셨을 때 기분은 어떠시던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개 그 자녀가 출생하면은 그 출생시를 그 당시에 적어 놓든가 네.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암기를 해서 네. 생전에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세월이 10년, 15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네. 나중에는 이 아리송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근간에 저희 집사람이 대학을 간 나온 저희 딸의 뭘 본다고 네. 저한테 그 생시가 몇이냐 울어요. 네. 근데 아침은 아침인데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또 적은 게 있나 한번 뒤져보니까 또 잘 수가 없어요. 조상들 제사 날아 있는데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니 자기가 다 놓고 왜 시간 자기가 모르냐고. 네. 그러니까 집사람은 정신 들면 어떻게 시간을 볼 수가 있느냐고. 네. 그래서 무슨 부가 됐죠. 네. 그래서 생각 끝에 저희 아버님 일기가 생각이 나서 음흠. 아버님 일기에는 혹시 써 있을런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난 딸 시간을 갖다 아버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나중에 시가 있으면은 시골에 자주 가니까 네. 그때 정확하게 알아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7시 30분 병원까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몇 분 몇 천 없어요? 그래서 비단 자녀뿐만 아니고 네. 위손자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아하. 다 이렇게 시간까지 써 있고 이런 매일같이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아버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듣는 그 근면, 성실, 검소 또는 시간을 황금처럼 알아라 이런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교훈을 지금까지도 솔선수범해 스스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생활 습관이 매일 밤 일기를 쓰시면서 네. 그날 하루를 반성한 데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부터라도 일기를 써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자 씨는 어떤 교훈을 받고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에는 아버지 일기를 감히 열어볼 수가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참 하루 종일 걸려서 부분이나마 읽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자식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런 기록들을 보고요. 무척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참 느끼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시다 보면은 출장 다니실 적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출장 다닐 때는 수첩에다가 적어놓죠. 아, 그래서 나중에 오셔서 예. 이제 그거를 다시 예. 정리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수첩이 일기장이지. 혹시 편찮으셨을 때는 없으십니까? 건강했습니다. 네. 예. 그 몸이 불편하셔서 일기를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알아 누워 보신 적은 없으신가 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참 복이 많으십니다. 네. 혹시 일기를 중단하고 싶었을 때는 없으셨습니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예.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네. 일기를 중단하고 보니까 후회가 나더라. 후회스럽더라. 너는 예. 일을 하루라도 그치지 말라. 그런 것이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오늘- 후회날 것 같아서 오늘 있었던 이 방송의 내용도 일기에 기록이 되시겠죠? 물론 되죠. 네. 그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녹화를 해놓으면 그걸 베끼려고 합니다. 자제들은. 방송 나간 걸 보시고 나서요. 예, 예. 네? 예. 하하. 대략 이렇게 했다는 것만 써놓고 제 얘기도 내용은 쓰십니까? 물론이죠. 네. 김 선생님 네. 이름까지 다 나오지요. 네. 잘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기는 계속되겠죠? 예, 죽는 날까지 예. 제가 몸으로 해서 능력이 있는 데까지는 쓰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참 대단한 역사적인 자료도 됩니다. 물론 김 선생님 개인의 일기도 되지만은 저희들이 모은 훗날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자료로도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세히 잘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도 역사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마는 60년간 일기를 써오신 김호경 할아버님을 모시고 그 일기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격동기의 변천 과정이 한 평범한 생활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나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이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